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분과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WM센터 김영재 이사,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에선 투자 기회를 찾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호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자, 정 기자,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오전부터 지금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을 하면서 의료 대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요, 국내 주요 100개 병원에서 지금 6천 명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또 이 가운데 근무지 이탈은 1,600여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출근을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의과대학 학생들도 1,000명 넘게 지금 휴학을 하면서 집단 행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중수본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34건이었습니다. 수술이 연기됐다, 진료 상담이 거부됐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고요. 2020년 이후로 4년 만에 지금 집단 행동인데 정부에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해서 이런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한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집단 행동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우리 사명감 하나로 병원을 환자를 꼭 지키고 계시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대단히 이제 존경스럽고요. 자, 정부에서 대책으로 공공병원 또 군병원을 지금 동원하고 있죠. 비대면 진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따라서 증시에서는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업체들 상황도 우리 정 기자가 취재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카드 꺼내 들면서 지금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단 행동 기간 동안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 발언에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면 정부의 발표 뉘앙스를 읽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의 브리핑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정부에서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내고 있는 만큼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비대면 진료 언제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기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집단 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황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 언제 허용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더라도 외래 진료처럼 이렇게 실제 영향이 있는 경우는 우선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피해 접수 사례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술 연기처럼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내용들이 당장에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이 장기화가 돼서 이 외래 진료 같은 거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 비대면 진료 허용할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당장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만 물론 주가는 선반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요. 제가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아직 업체 측에 정부와 연락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따로 연락이 되거나 한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또한 이렇게 비대면 진료랑 관련해서 발표가 나오면은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좀 호응 화답을 해야지 지금 논란에 불이 붙거나 할 텐데 당장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노를 저을 수도 없는 게요. 굿닥이나 똑딱 이런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병원을 지금 영업 라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랑 의료계랑 강대강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관계자는 지침 자체가 지금 최대한 중립적으로 의료 공백 최소화하는 게 지금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정부 정책에 지금 두 손 들어서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급되는 종목들이 특정 이벤트가 있으면 반짝했다가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경향들 많이 보여줬거든요. 만일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이제부터 전면 허용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 순간의 모멘텀이 아무래도 될 수는 있겠는데 당장에 발표가 나지는 않을 수 있다 이 점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는데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김영재 이사는 주가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확고한 만큼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원격 진료와 관련된 규제는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가 상승한 원인이 이런 의료 대란에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스탠스 변화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부와의 어떤 협상 테이블은 언제라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재료 노출에 따른 그런 급락 가능성도 항상 고려하시면서 테마주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 또 보유 기간은 짧게 그리고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 놓으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장주는 역시 인성 정보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대장주라는 인식이 강하고 여기에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원격 진료 경험 체제를 구축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좀 부각되면서 그래도 대장주 매매가 가장 그래도 접근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차제에 원격 진료 전면 허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국내 상황상 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 김영재 이사에게 또 계속해서 조금 다른 이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웹툰주 얘기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 뭐 여러 번 우리 한국경제 TV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산업 전반의 밸류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도 업종으로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업종의 어떤 섹터에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나아가지 않았나라고 보십니다. 지금 웨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웨이버 웹툰의 100% 지분을 보유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한 6월 정도에 상장 예정인데 기업 가치는 약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공모 자금으로 5억 달러를 좀 유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웹툰의 가치 추정은 중국 상장사인 웨언그룹의 PSR 3배를 참조했는데 그렇지만 웨언그룹이 상장 초기에 15조 원 밸류를 받았다는 점과 또 매출 감소로 인해서 현재 4조 원 수준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감안한다면 현재 매출이 상승 중인 네이버 웹툰의 기업 가치는 이보다 좀 더 크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거대 시총 대장주가 생긴다는 점에서 테마가 이제 웹툰은 테마가 아닌 본격적인 섹터로서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상장 이후에 어떤 마케팅의 강화 또 IP를 활용한 어떤 투자 강화로 연결될 수 있어서 전체 산업에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지분율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가치 평가가 좀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돈이 더 나가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 어떤 종목 보세요? 웹툰에서는?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와이랩을 좀 선정 가능한데 와이랩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웹툰에 가장 그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상장사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지분도 네이버 웹툰이 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체제 주주 역시도 네이버 웹툰과 일본의 그 LDF 라인망가를 운영하는 LDF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네이버 웹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회사이고 여기에 최다 IP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로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웹툰 안에서는 와이랩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HBM이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메모리 빅3 기업이 모두 HBM3 양산을 예고했는데 하이닉스가 그중 가장 먼저 3월 중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분간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건희 대표님이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일단 뭐 일부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HBM에 대한 각축전이 굉장히 이제 치열한데 3월달에 세계 최초로 이제 5세대 HBM인 H3E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4세대 같은 경우는 H3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달 중으로 이제 초도 물량을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한다는 계획이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빅3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쪽에 이제 가운데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가장 빨리 HBM3 이제 5세대 HBM을 양산하기 시작하고 공급사에 납품까지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면 이제 글로벌 HBM 시장에서의 그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이유도 여기에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중순에 이제 이미 그 3 관련돼서 개발을 공식 종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반년에 걸쳐서 이제 엔비디아의 성능 평가가 완료가 됐고 지금 제품 개발 단계인 총 9개 단계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해서 마지막 단계인 램프업, 생산량 증대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일단 개발 종료라는 말 자체가 램프업까지 마무리했다는 의미지만 이게 결국에는 바로 양산을 해서 납품할 수 있다는 준비를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월 중으로 엔비디아의 최종 제품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바로 지금 양산과 납품에 착수할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H3 같은 경우 이제 5세대 HBM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SK 하이닉스가 이제 거머쥐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빨라야 한 3월 정도로 이제 통과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탄력도가 높은 이유는 관련 장비주들도 더 좋은 이유는 이런 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최종 스펙을 충족시키고 뭐 준비를 마쳤다 정도로 언급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객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밤사이에 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도 크게 흔들렸거든요. 네. 그럼 오늘 이 같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효하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전 세계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돼서 이제 세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좀 주가의 연동성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죠. 저 PBR주 순환매 장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금융에서 자동차 지주사 공기업 순으로 투자 관심이 이동해 왔죠. 자, 남인호 소장님. 우리 일단 차기 주도주 어떤 게 될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미리 관련 ETF라도 좀 사놓고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차기 주도주는 이것입니다 하고 우리 시청자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기업의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통해서 기업 밸류업 시켜라. 두 번째, 기업의 투명화를 거쳐서 기업 밸류업 시켜라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을 우리가 약간 모델링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일본이 그걸 시작했죠. 성공했죠.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건 뭐냐? 은행주를 한번 볼까요? 일본의 은행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은행은 저 PBR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은행보다 훨씬 우리가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냐? 일본은 기업 조객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기업 조객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애플이 만일에 아이폰을 별도 회사로 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엔비디아가 AI 분야들 별도 회사로 낸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뺀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는 별도 회사 만들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업 투명화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가장 잘못한 것은 기업 분사입니다. 그 기업을 분사시켜가지고 전체 볼륨은 또 커지고 시장은 죽여버리고 이런 옳지 못한 것은 저는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가혹한 그런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 투명화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주 배당을 많이 하거나 또 이런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 불가능합니다. 이제 분기 배당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벌여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자동차라든가 금융, 특히 은행 그리고 일부 조선과 반도체만 돈을 벌 뿐 나머지 분야에서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우리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겠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하면은 어쩌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뼈아픈 이런 약점을 보완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관련 종목들의 빠른 순환매 장세 속 대응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향 조정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도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인데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참 부지런합니다. 이 삼성생명에 대한 8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해 주주 환원 확대에 필요한 이익과 배당 가능이 그리고 자본 비율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4월쯤에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예상이 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9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리포트들도 만나볼까요? 먼저 SK오션플랜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SK오션플랜트에 대해 4분기 영업이익이 10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가운데 이 수주 단고가 특수선으로만 채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신규 수주 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거기다 호텔까지 이 모든 부문이 선방을 하면서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파라다이스. 하지만 국제선 노선 확대로 고객 확보를 위한 변동비가 증가가 되면서 전년에 대비해 영업이익은 하락했지만 중국의 VIP 더딘 수요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실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PCT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면서 키움증권은 25,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 리포트입니다. 아이폰 15의 이 판매 우려 등으로 시장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해서 그래도 1분기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하반기부터는 제품 믹스가 ASP 개선을 기대하게 만들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지배주주 주당 순이익에 시가총액이 12배로 적용된 점을 감안해서 목표가를 31만 8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마케팅인데요. 광고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안다르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외형 성장을 주목을 했지만 데일리앤코의 신제품 라인업이 부재한 점이 아쉽다면서 DB금융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저가 공세에 대해 동맹국과 함께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서 한 축을 맡을 국내 기업들의 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건희 대표님은 이 소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대응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다 긍정적이다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덤핑 시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연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걸 미국만 느끼는 게 아니라 유럽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럽 연합 등 이제 동맹국들과 함께 일종의 대응을 하겠다. 배터리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특히 이제 IRA 관련돼서 반덤핑 압박을 해서 중국의 과잉 생산, 그다음에 저가 공세를 막아서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국제적으로도 보면 너무 싸게 팔면 다른 나라의 산업들이 이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한국 기업에는 기회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서 덤핑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이제 이달 초에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지금 경제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3차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2차 전지죠. 이쪽 관련돼서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생산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고 공급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최근 2차 전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2차 전지를 분할 매수 관점, 적극적인 이제 추세 상승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엔터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투자자분들 지금 고민 많으시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 PBR주 열풍에서 밀려났기 때문인데 올 들어서 대표 4개 회사의 시총이 2조 5천억 원 정도 증발했다고 하는데 나 소장님 반등 시점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네, 정말 참 암울합니다. 올해 들어서 물론 연초 1월 달엔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종이 플러스 내고 있거든요. 종합주가지수 지금 플러스 아닙니까? 그런데 엔터주 얼마나 빠졌나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JYP가 24% 하락했고요. YG가 1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M이 13%. 하이브가 12% 하락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를 3가지로 봅니다. 첫째, 작년 연말에 테마주로 엔터주가 많이 올랐다. 다음 2번째,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4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까지는 그다지 실적에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가 뭡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저 PBR, 다시 말해서 여기서 B가 뭐죠? 북밸류입니다. 여러분, 북밸류가 뭐죠? 자산가치 아닙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BTS라든가 있지라든가 블랙핑크 이런 팀들을 여러분 얼마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렵죠. 다시 말해서 은행이나 뭐 이런 그런 자동차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밸류 평가가 정확한데 이렇게 엔터사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지적 대상권을 대상으로 또 콘서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드디어 엔터사가 변했습니다. SM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요. 자사주 매입만 했지 소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사주 소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엔터사들도 이제 우리 회사도 너무 주가 저평가되니까 이제 우리도 자사주 매입하겠다 그럽니다. 저는 봄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엔터주 지금 이미 실적 나쁜 거 다 주가 반영됐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엔터주에도 봄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정호진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지금 국내 증시의 과열 신호도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B2의 반대 매매, 투자 경고까지 일제히 경고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자, 자세한 내용 정호진 기자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어제 주춤하긴 했는데 이 주봉일 기준으로 해서는 4주 연속 올랐고요. 코스닥은 3주 연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건 아닌데요. 증시 과열 3종 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B2의 반대 매매, 투자 경고까지 일제히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먼저 B2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지난달 중순부터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최근 보시면은 이 신용거래 융자 규모 18조 1,300억 원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18조 원 넘긴 건데요. 특히 주목할 거는 코스닥도 코스닥인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10조 원 가까이 신용거래가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거래가 늘어나면서 이 반대매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매매 규모가 30억 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60억 원까지 오르더니 최근에는 80억 원 수준까지 지금 반대매매 규모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잔고율이 높은 종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역시나 총선 앞두고 지금 정치 테마주로 B2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선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라고 불리는 우진, 또 이낙연 테마주로 불리는 부국철강 비롯해서 써니전자라든지 화천기계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높은 신용잔고율 기록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선 테마주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테마주, 원격진료, 저출산 이런 관련 테마주들이 잔고 비율 상위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도 정치 테마주가 실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이유들을 갖다 붙여가면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다만 매매 타이밍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뛰어드시는 거겠죠. 그런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최근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집중 제보 받고 있고요. 또 특별 단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테마주 투자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금융감독원만큼이나 거래소에서도 과열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투자 경고 종목도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선 이달 들어서만 지금 23개 종목에 대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은 35% 넘게 늘어난 건데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또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3일간 100%, 5일간 60%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거나요. 소수 계좌에서만 거래가 몰리는 경우 스팸 관여에 과다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주의가 내려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급등한다. 그럼 투자 주의에서 경고 위험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거래 제한되고 매매거래 정지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투자 경고 종목에 이름 올렸냐 조금 살펴보면 뭐 신성델타테크, 뭐 파워로직스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엔캠 올해 주가 300% 넘게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전해액 기업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일부 투자자분들 가운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훈장이다, 뭐 오히려 호재다,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투자 주의, 경고 위험입니다.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요일의 머니플러스 지금 시간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재 이사님,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확인해야 될 체크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데, 일단 미국장에서 엔비디아와 AMD 이런 종목들이 4%대 하락했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HBM3 이 양산 소식으로 어제 이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YCKM이 상한가로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20일까지의 수출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반도체 수출 증가 규모가 좀 더 확대되었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금일 실적 발표로 하나오션, 하나생명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장후 시간의 특징주로 어제 강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소폭 조정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